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사용을 해서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슬롯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못따기를 주는 거죠. 여기도 못따기를 주고, 자, 주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죠.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3차원 형상, 이렇게 3차원 형상을 인식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델 못따기 가공 경로는 솔리드 모델에서 못따기 처리할 끝단을 선택해 자동으로 못따기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솔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경우 못따기 가공을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그 솔리드 엣지를 선택을 해서 못따기 작업을 줄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모델 못따기 기능을 쓰지 않고 이것하고 비슷한 걸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영상이 있는데 Alt 2를 해서 볼까요? 자, 지금 못따기 부분을 색깔을 좀 변경을 시켜볼까요? 색상 변경 체크해서 자, 이 부분을 색상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못따기를 줘야 될 부분을 좀 잠깐 선택을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못따기 줄 때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했었죠. 윤곽 가공인데 지금처럼 와이어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솔리드 형상이었을 경우에는 이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솔리드 체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일단은 솔리드 체인을 잡는데 여기 끝단으로 해 놓고요. 체인 엣지를 하나를 찍어요. 이게 이제 상위 버전에서 좋아진 게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클릭해서 이렇게 막 선택에 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빨간 색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그게 맞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클릭 하시면 이런 식으로 체인이 잡혀요.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우리가 못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구는 이제 거르기에서 챔퍼밀이라고 하는 공구가 있죠. 얘를 선택을 해보고 10짜리, 12짜리 있는데 10짜리 해보죠. 10짜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부분이 0.5라는 값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100분의 1 정도 주겠습니다. 거의 뾰족한 형태로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직경은 높이, 그 다음에 샹크 부분의 직경, 그리고 날 부분의 직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름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마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여기를 뭘로 할까? 못따기로 해야 되겠죠. 못따기를 하는데 못따기 값은 얼마냐 물어보는데, 이 값은 어떻게 측정할까? 여기에서 S로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거리인데 2D로 놓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2가 나오네요. 못따기 값이. 지금 이 부분이 2란 얘기네요. 2로 하고, 그 다음 하단 옵셋은 뭐 1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현재 이게 이제 공구가 18이기 때문에 반경이 5가 되죠. 그래서 5보다 크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로 작업이 가능하죠. 자,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리드인아웃을 일단은 끄는 걸로 하고요. 여기도 증분으로 제로 상단 절대로 해도 될까? 그냥 찍을까요? 절대로 해서 제로 상단을 찍어주죠. 여기 가공 깊이도 여기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내려가는데 이거 뭐지? 자, 내가 선택한 부분이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죠. 이 부분. 근데 못따기가 되기 전에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더 먹었네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여유값이 측면 여유를 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되지 않고 여유를 두고 생성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못따기 값이 2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2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2를 주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공구가 내려갈 때 정면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못따기를 줘야 되는 부위를 못따기가 이렇게 경사지게 못따기가 주어지잖아요. 이 부위를 공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있다라고 측면 여유를 2를 준 거예요. 대상 체인은 여기를 선택했지만 측면 여유를 2를 줘서 작업을 한 거고, 날 끝 옵셋은 1만큼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 끝 옵셋이 떨어져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뒤로 복사 잘 안 먹네요. 뒤로 복사해서 체인을 얘도 선택을 하는데 전체 다시 체인으로 끝단 얘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면 되겠네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 얘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얘는 링크를 증분으로 0으로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내려와서 이동을 하는데, 우측면 보기로 보면, 자, 여기 이제 못따기가 형성되어 있는 이 부위를 이제 공구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체크할 부분이 일단은 이 그 공구와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공작물과 이렇게 거의 한 반절 정도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경로를 약간 축소를 해야 되겠죠. 축소를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즉 그 간섭이 공작물에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축소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자,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진입복귀가 들어갔는데 일단 진입복귀는 꺼보겠습니다. 진입복귀 부분은 체크를 끄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시작할 때 축소를 했는데 너무 많이 했나?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50%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0% 정도를 축소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닿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공구가 내려와서 자, 이쪽 부분을 다 이렇게 못따기 면을 제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간섭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축소, 진입복귀에서 축소 부분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전에.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그 축소 기능들을 해주면서 작업하는 기능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죠. 자, 모델 못따기 기능을 할 때 체인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측면 공차라든지, 그 다음 회피 모델 뭐 이런 걸 잡아준다, 이런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 도형 솔리드 모델에서 못따기 할 끝단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자, 그리고 선택한 끝단이 포함된 솔리드 모델을 확인하는 기능이고, 측면 공차는 솔리드로부터 공구 측면을 떨어뜨릴 거리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솔리드로부터 공구 측면을 떨어뜨릴, 회피할 때 또는 경로를 약간 축소할 때 이런 기능들을 할 때
그 실제 모델 형상과 얼마만큼 거리를 두겠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회피 모델, 솔리드 모델에서 공구가 회피할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공차, 선택한 회피 모델로부터 공구가 떨어질 거리를 설정한다. 떨어질 거리를 설정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진입복귀 부분이 되겠고요. 진입할 때 원호 형태로 또는 뭐 직선 형태로 하겠다. 그런 내용 같고요. 윤곽의 시작 경로 조절, 축소를 얘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자, 맞춤거리. 아래 그림과 같이 못따기 작업을 진행할 도형 위치에 수직 벽면 등의 간섭이 생길 경우 맞춤거리 값을 입력하여 가공 경로를 트림하여 생성하는 기능이다. 돼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형상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모델 못따기가 여기 있네요. 모델 못따기를 체크하니까 도형 체인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인. 자, 체인을 선택을 하는데 체인을 아까처럼 여기다가 선택을 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이 자동으로 이게 체크가 되네요. 솔리드 모델, 얘가 지금 솔리드 엣지 부분을 찍어서 얘를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회피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피 도형은 일단은 선택을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공구는 이 공구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절삭 파라메타에서 못따기 너비 값이 얼마로 할래 되어 있는데 너비 값 상단 옵셋 값으로 하면 상단에서 떨어뜨린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하단 옵셋 값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너비 값은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옵셋은 뭐 1로 하고, 그 다음 측면 여유는 뭐 아까처럼 똑같네요. 일반 못따기 형태하고 지금까지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형태가 리드인 아웃은 일단은 끄는 걸로 하고, 측면에서는 뭐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없네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됐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경로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이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이 하단 옵셋이 있고 상단 옵셋이 있네요. 하단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 끝부분을 떨어뜨리는 양을 얘기하고, 상단 옵셋은 아무래도 상단에서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을 뭐 0.2 정도만 옵셋을 하고 작업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한 공구가 밑에서 내려가서 움직이겠죠. 상단 옵셋 값을 지금 0.2 정도만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옵셋 값, 이 못따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떨어뜨리는 양이 상당히 작죠. 그래서 어떤 형상이 여기 있었을 때 간섭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단 위치에서 간섭을 회피할 때는 이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 하단에 있는 이 값은 혹시라도 바닥에 이렇게 그 단이 높이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의 공구 끝 부분이 어떤 이제 상처를 내거나 충돌이 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할 경우에는 끝단 부분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간섭을 회피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추가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샤프 코너를 유지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샤프 코너 각지게, 이거는 외곽을 돌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이쪽 위에 부분 한번 못따기를 줘볼까요? 여기에서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이 부분을 체인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체인으로 잡아서 얘는 측면 여유를 주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따기 값을 넣기 때문에 이 값만큼 작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자, 이렇게 C가 2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작업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라운드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지금 각지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내부 코너 라운딩, 여기서 하겠네요. 이건 여기서 할 것 같고, 여기서 하면은 각지게 나오겠죠. 각지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유값을 줬을 때, 그 여유에 대해서 각지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다 1의 여유값을 주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이제 각지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각지게 하겠다라고 체크해서 그런 거고요. 그냥 재생성을 하게 되면 라운드로 처리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를 샤프 코너 유지하겠다 체크하시게 되면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저기 부분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얘를 체크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죠. 이 경로하고 이 경로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그 일만큼 옵셋을 한 그것에 대한 그 값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얘를 뒤로 복사를 해볼까요? 뒤로 복사한 상태에서 여유를 주지 않고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하고 한 거하고 얘는 지금 여유를 준 거예요. 여유를 준 건데 여유를 두고 지금 작업한 거, 여유를 두지 않고 작업한 거죠. 이거 모서리 부위를. 근데 얘는 여유를 두고 작업한 건데 이 작업했을 때 샤프 코너를 유지하겠다라고 체크하게 되면 그 기존의 R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 R값과 여기 R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옵셋에 대한 그 모서리 부위의 라운드는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경로 여기에서는 유지를 끄고요. 재생성을 했을 때 세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되고요. 유지를 안 하게 그 모서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냥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 대상은 여기에 있는 R을 옵셋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옵셋하지 않고 동일한 R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모델 못따기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측면 공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측면 공차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안쪽을 작업한 게 못따기 작업을 안쪽 작업한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이걸로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측면 여유를 2를 줘야 되겠죠. 샤프 코너 유지, 얘는 유지를 체크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외곽에서 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증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구나. 다른 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경로들은 여기에 증분이냐 뭐 절대냐 깊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델 못따기로 했을 때는 그런 메시지가 없네요. 바로 그 엣지 부분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영상이 있었을 때는 뭐 이런 점이 좀 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면 보기에서 자,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내려와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위에 상단을 이제 그
측면 여유를 이제 위에 상단으로 여유를 준 거죠. 자, 이랬던 경로와 뒤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측면 공차 값을 1로 줘보겠습니다. 자, 1을 줬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봐도 경로가 같은 것 같은데, 처음에 작업한 경로가 이게 되겠고, 두 번째 작업한 거, 지금 거의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딱히 측면 공차라고 하는 얘를 줬다고 해서 경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네요. 거의 같습니다. 공차값의 의미, 측면 공차, 측면 공차.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계산할 거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설명에서는 떨어뜨리는 양으로 얼핏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솔리드로부터 공구 측면을 떨어뜨릴 거리를 설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라기보다는 계산 공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자, 회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회피라고 하는 예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은 뭐 이렇게 간섭 박는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는데, 자, 여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했을 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두고, 절삭에서 얘도 이만큼 여유를 두고 작업하겠다 체크한 상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해 볼까요? 재생성을 했더니 경로가 알아서 축소가 됐네요. 자, 지금 보면 간섭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죠. 받지 않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경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작업할 때 여기를 축소 기능을 사용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축소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얘는 아예 자기가 그 값을 인식을 해서 축소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에서 이제 차이점을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작업했던 대상이 지금 이거고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회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강로 확장 길이가 1로 되어 있는데, 확장 길이가 1, 이건 일단 회피 모델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측면 공차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면 공차를 넣으면 좀 달라지는지 보죠. 한 1 정도 줘볼까요? 자,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차이가 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조건에서 아까 제가 이제 솔리드 모델에서 공차가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떨어뜨리는 값은 맞네요. 지금 두 개가, 하나는 이제 간격을 줬고요. 평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여기가 타이트하게 지금 일치한 상태에서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 과절삭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작업자가 뭐 축소, 확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을 알아서 축소를 해서 간섭을 회피하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간격을 더 떨어뜨리고 싶을 경우에 여기다 값을 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괜찮죠. 이렇게 하면.
근데 회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뭘까? 회피 모델. 경로가 도중에 생성이 될 때 아마도 간섭이 받는 대상이 있었을 때 그걸 회피한다는 개념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도움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를 파라메타에서 솔리드 체인 됐고, 지금 이거는 빌 라우터 모델이라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체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모델 못하기에 대한 설명은 이건 아니네요. 아니고, 도움말이 엉뚱한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체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설명이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회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보면 클램프 같은 걸 했을 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클램프 형태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2D로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3D로 놓고요. 다시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 자, 평면 보기를 해서 이게 그대로 유지되네. 그러면은 센터로 바꿀까? 센터로 바꿔서 높이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여기도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팅이 아니라 바디 생성으로 해서 뭐 이 정도로 해도 여기를 한 5 정도 줘서, 자, 바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 바디의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경로가 뭐 이 경로가 됐든 이 경로가 됐든 일단 이 기능은 확인을 했으니까 하나는 지우고요. 이 경로에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얘를 인식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확장 거리는 일단 0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해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재생성하면 체크를 하네요. 그러니까 못따기를 할 때 뭔가의 어떤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기능은,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엣지 부분을 끝단을 선택했던, 즉 끝단이 여기를 했었죠. 끝단을 선택했던 대상 도형에 대해서 이제 그 충돌 같은 거 이런 거 날 때 측면에 어떤 공차값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유값을. 지금 회피 모델은 그 외적으로 다른 어떤 서페이스 면 또는 뭐 솔리드가 됐든 이것도 면의 일종이니까 면을 선택을 해서 그 면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는 간섭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경로를 수정하는 기능이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경로가 이게 생성이 됐는데, 자, 공과 이동하는 것을 한번 보죠. 내려와서 가서 자, 작업을 했는데 딱 타이트하게 트림이 되네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다시 생성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B로 볼까요? 여기 딱 일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로 가서, 자, 여기도 일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시작할 때는 지금 보면은 시작할 때는 여기도 타이트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유값을 줄 때
여기에서의 여유값을 줄 때와 여기에서 여유값을 줄 때를 달리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에다 값을 넣게 되면 이 값은 여기에서의 여유값이고요. 여기에서의 값은 여기에서의 여유값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를 넣었을 때 다시 재생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떨어졌었죠. 공구가 내려갈 때 여기에 여유가 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간격이 여기가 여유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유값을 줬을 때, 여기다 여유를 줬을 때는 재생성했을 때 경로를 보면 정면 보기에서 볼까요? 여기도 여유를 줬지만 여기도 여유를 주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은 좀 큰 편이긴 한데 여기를 0.5 정도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내려갈 때 여유를 뒀고, 자 여기도 여유를 약간 주면서 이속 높이까지 떠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작업할 때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못따기 작업을 하면 이러한 이점이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모델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할 때만 선택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건 이제 클램프 형태, 치공구 같은 거, 이런 것들 간섭을 회피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지금 모델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에서 선택을 할 때, 이거는 솔리드 체인으로 선택하는 거, 이 솔리드 체인이 도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솔리드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피할 때는 이제 클램프 같은 다른 별도의 어떤 모델 형상, 이 솔리드 모델이 아닌 대상을 선택할 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떨어뜨리거나 하단 옵셋이나 상단 옵셋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측 라운드, 외측 라운드라는 기능이 있고, 깊이 가공, 리드 아웃, 이것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측면 가공은 이제 측면 횟수를 주는 거죠. 측면 가공. 그리고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딱히 여기서는 절대 증분 뭐 이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못따기 중에서도 모델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